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자, A. 매일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백종원 아저씨 봇. B. 강남의 56평 아파트. C.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맞춤 제작 람보르기니 차. D. 테슬라 주식.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골라보시죠. 한 가지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A를 고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모든 게 없을 때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택하게 됩니다. 이건 연구 이론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슬로우의 5대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라는 건 타고난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들부터 종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있는 게 생리적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근데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요, 인간은 이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다음 단계에 있는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답니다. 결국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인도에 가면 먹을 걸 찾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남녀노소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먹고 사니즘입니다. 습관처럼 우리는 말하죠. 뭐 먹고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돈을 얼만큼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사는 것부터가 고민이다.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부터가 고민이다 라는 의식에서 나온 용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사실 세상에는 진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일이, 아니면 어쩌면 당장 오늘 하루가 고민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에게 아파트, 람보르기니, 주식은 눈에 안 보일지 모릅니다. 당장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매슬로우에 따르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몇 명이나 있는지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엔은 기아 퇴치를 위해 10월 16일 오늘을 세계 식량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범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식량 문제를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인 유엔 세계 식량계획 WFP는 현재 전 세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직면해 있으며 기본적인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의 원인은 전쟁 등 갈등 상황과 기후,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WFP는 예멘, 모잠비크, 콩고 민주공화국 등 80여 개 나라에 식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Who were marginalized, who were destitute last year, are even more destitute this year. And they are completely, totally in many places, particularly in conflict places, they are reliant on food assistance. WFP는 또 영양실조 인구도 현재 8억 2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 속 음식물 낭비만 줄여도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8억 명입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해 동안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라는 곳에서 분석한 분당 사망자 수를 분석해 보니까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분당 7명이고요. 기아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1분당 11명꼴로 추산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6초만 세보시겠어요? 1, 2, 3, 4, 5, 6. 자, 지금 소중한 생명 한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네,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배고픔의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해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27만 9,302명이 결식 아동이라고 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3.3%가 결식할 위험,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을 위험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으로 분류된다라고 하고요. 아동 종합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건강의 기본이 되는 식생활,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나라 아동의 약 9%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균형 잡힌 식사 혹은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장애의 자녀를 돌보다가 본인의 건강까지 악화가 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자살한 새 모녀도 있고요. 또 불과 몇 해 전에 탈북 엄마와 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굶어 죽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경찰 발표가 있어서 세상이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전 세계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WFP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요, 최근에 한 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약 7조 원이 있으면 4천만 명에게 식량과 음식을 나누어 주어서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인 비즐리가 미국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이걸 위해서 딱 한 번만 부자들이 좀 나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면 나는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서라도 도울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자산 1위의 그가 말이죠. 이 비즐리 사무총장은요, 지금의 기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어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즐리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요, 하늘 부모님 성회 희망전진대회 연설자로 함께합니다. 작년 3월이었는데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회 주제에 맞춰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 시민들이 염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함께 소리내어 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어필했고요. 그러면서 참부모님의 평화운동에 동참하겠다라고 했던 비즐리 사무총장입니다. 이러한 기아 문제를 놓고요, 하늘부모님 성회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참부모님 또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가장 먼저는 선악평화상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선악평화상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투입하셨던 문선명 선생님, 참 아버님의 평화사상을 이어받아서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 아내 되시는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요. 평화를 위해서 각계에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마다 않는 분들을 발굴해서 격려함으로써 평화를 영원하는 이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평화상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바다였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요, 일찍이 이 바다가 바로 보물창고다 라고 하셨는데요, 참 아버님과 함께 남미의 파라과이, 브라질 이런 곳에 직접 가셔가지고 어부가 되셔서 직접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 막대한 자원을 품고 있는 바다가 기아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평화상의 첫 수상자로 인도의 굽타 박사라는 인물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박사는 물고기 양식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청색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보급을 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랑 똑같은 활동을 펼치신 분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참 부모님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요, 과거에 배고픔이라는 게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부모님께서 처음 미국을 가셨을 당시에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식량을 나눠줄 트럭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에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아시고 빈곤한 나라의 사정은 그럼 어떨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단순히 먹을 걸 나눠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하셔서 더욱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떠올리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연히 값싼 비용으로 먹을 거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난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요, 알래스카로 향하셨습니다. 이 알래스카에는 명태가 참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15인치 이하의 명태를 모두 이제 비료로 만들어 버리는 걸 보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지만 그걸 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료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속꼬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거저 줬답니다. 그걸로 고기의 뼈를 우려서 먹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잡은 물고기 한 20% 이상이 그냥 버려진답니다. 참부모님께서는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게 떠올라서 가슴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본격적으로 생선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을까? 이걸 실험하신 끝에요, 잡은 명태를 모아서 가루로 만드는 일을 도전해서 성공하셨습니다. 이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생선가루, 피쉬 파우더라고 부르는데요. 생선을 가루로 만드니까 무더운 아프리카에서도 손쉽게 보관이 가능하고 또 운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피쉬 파우더는요 98%가 단백질 덩어리래요. 고단백 중에 고단백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인류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빵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신선한 피쉬 파우더를요 르완다,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소말리아 이런 곳에 공급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계시면서요 더 많은 이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곳곳에 생선 가공 공장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참부모님의 실질적인 노력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양식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전 세계에 알려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요 밥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 같을 때 행사를 하시면 수라상을 나눔하기도 하시거든요. 비빔밥을 이제 자리에 모인 자녀들이랑 다 함께 나눠 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 수라상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자녀들이 배고프진 않을까? 밥은 잘 먹고 지낼까? 고민이 되고 걱정하시는 그 마음인 것이죠. 더욱이 참부모님께서는 당장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먼저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아침밥을 굶는 어린이들한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시행 8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되니까 이제 급식이 제때 나오지 않았던 시대에 그때에도 활동을 이어가서 더욱 빛나는 사업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런 따뜻한 부모님의 마음 덕분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요 그들을 떠올리면서 또 식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셨던 참부모님의 심정, 또 많은 이들의 심정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